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최고급 호텔 회의실, 호텔 알바생 천하라다 성큼성큼 다가와 소리칩니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재벌 천억만 회장은 깜짝 놀랐죠. 뭐야? 경호원! 당장 끌어내! 이거 놔! 회장님! 저 통역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회장님께는 조건 없는 20% 투자 계약이라고 말했죠. 저 왕자한테는 헐값에 지분 80%를 넘긴다고 했어요. 순간 통역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약은 명백히 사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기막힌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복덩이가 굴러갑니다. 서울 강남의 밤하늘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폭우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들려왔죠. 대한민국 최고층 호텔,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간다는 BVIP 룸의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는 일조그룹의 주인 천억만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의 돈귀신이라 불리며 호령하던 그였지만 세월 앞에선 장사가 없었죠. 78배 노인은 이제 눈앞에 서류 글씨조차 흐릿해 보일 만큼 작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둘째 아들 천만석 전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비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우디 왕실 국부펀드에서 직접 제안한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천만석의 건너편에는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사우디의 거물 살만 왕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죠. 그리고 그 사이 통역을 맡은 임기만 이사가 뱀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천억만 회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왕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지분은 딱 20%만 참여하신답니다. 경영권은 회장님이 영구히 가지시고 그저 명예로운 파트너로 남고 싶으시답니다. 천억만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천억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20% 투자의 경영권 보장이라 다행이구만. 천억만 회장이 안심한 것을 확인한 임기만은 곧바로 살만 왕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아랍어로 전혀 다른 말을 뱉어냈습니다. 왕자님, 보시다시피 회장님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이입니다. 지분 80%를 헐값에 넘기고 조용히 은퇴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계약 거저먹는 겁니다. 살만 왕자의 입꼬리가 비웃듯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나직하게 아랍어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천하의 천억만도 늙으니 별 수 없군. 제 발로 기어와서 회사를 바치다니 80%를 꿀꺽하는 게 미안할 지경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던 한 여자의 어깨가 감전된 듯 튀어올랐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25살의 계약직 직원 천하라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곳에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죠. 철저한 투명 인간. 그저 물잔이 비면 채우고 커피가 식으면 바꾸는 배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배인의 눈짓을 받은 아라는 빈 물잔을 채우기 위해 조용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왕자 앞에 크리스털 잔에 물을 따르던 그때 왕자의 그 아랍어 혼잣말이 아라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발로 바친다고 80%를 꿀꺽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쪼르륵 물 따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물병을 쥔 천하라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분명 저기 계신 회장님에게는 20%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80%를 거저먹는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통역사가 지금 양쪽 눈을 다 가리고 사기를 치고 있어. 천하라의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서면 해고는 불 보듯 뻔했고 당장 아빠의 병원비가 끊기게 될 테니까요. 아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임기만 이사가 다시 천억만 회장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왕자님께서 20% 투자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천만석 전무가 재빨리 붉은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억만 회장의 앙상한 손이 도장을 집어들었죠. 도장에 묻은 붉은 인주가 마치 피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도장이 계약서 종이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cm, 5cm, 1cm. 아라의 눈앞에 10년 전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아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거친 모래바람 소리와 함께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라야,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가족을 부수게 놔둬선 안 된다. 진실이 침묵하면 안 돼. 쾅, 밖에서 천둥이 치는 순간 천하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라의 손에 들려있던 은쟁반이 바닥을 향해 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5조 원짜리 사기극을 뒤집을 사막의 별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와장창,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천하라의 손을 떠난 은쟁반이 대리석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쨍그랑, 크리스털 물잔과 은수저들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죠. 그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도장을 내리찍으려던 천억만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천만석 전무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임기만 이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심지어 살만 왕자마저 미간을 찌푸리며 이 소란의 주인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천하라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소리쳤죠. 잠깐만요.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 옆에 대기하던 검은 양복의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아라의 양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이거 나요. 나달라고요. 아라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죠. 천만석 전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미친 알바생 끌어내지 않고. 임기만 이사 역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죠. 정신 나간 애입니다. 회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빨리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천하라는 경호원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회장님, 20%가 아니에요. 저 통역사가 왕자한테는 80% 매각이라고 했어요.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천억만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임기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렸죠. 헛소리입니다. 회장님, 저 애는 아랍어의 아자도 모르는 무식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이 난장판을 지켜보던 살만 왕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차분한 한마디에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췄죠.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천하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여자, 내 앞으로 데려와. 경호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라를 놓아주었습니다. 천하라는 흐트러진 유니폼을 고쳐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왕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걸어갔죠. 임기만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왕자님, 그냥 정신 나간 직원일 뿐입니다. 고귀하신 왕자님이 신경 쓰실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왕자의 차가운 한마디에 임기만의 입이 자물쇠를 채운 듯 닫혀버렸습니다. 살만 왕자는 천하라와 불과 반걸음 거리에서 멈춰섰죠. 두 사람의 팽팽한 시선이 공중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습니다. 왕자가 아랍어로 낮게 물었습니다. 너 아랍어 할 줄 아나? 그 순간 천하라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학 교재에 나오는 우아하고 격식 있는 아랍어가 아니었죠. 모래바람 부는 사막 한복판, 건설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는 거칠고 투박한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야, 왕자. 너는 사막의 전사냐 아니면 사기꾼의 꼭두각시냐? 왕자의 눈썹이 꿈틀하며 치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천하라는 멈추지 않고 쇳소리 섞인 아랍어로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회장님은 회사를 판다고 한 적이 없어. 딱 20% 투자만 받으시려는 거야. 근데 저 뱀 같은 통역사 놈이 너한테는 80%를 헐값에 넘긴다고 거짓말했어. 지금 당신은 사기극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왕족이 고작 사기꾼들의 두목으로 전락할 셈이야? 왕자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이 서서히 임기만 이사를 향해 돌아갔죠. 임기만 이사는 비 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왕자님, 저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대꾸 없이 임기만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의 명품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왕자가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아랍어로 물었죠. 이 여자 말이 사실이냐? 임기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왕자님, 오해입니다. 대답해. 회장이 80% 매각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임기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살만 왕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임기만의 넥타이를 확 밀쳐버렸습니다. 임기만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았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천하라를 다시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존중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천하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천하라.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 몇 분 만에 5조 원짜리 사기극의 판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죠. 사막에서 배운 투박한 언어 하나가 거짓으로 치장된 엘리트의 성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살만 왕자의 시선이 천하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막의 매처럼 날카로웠죠.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임기만 이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임기만은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왕자가 임기만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억만 회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죠. 내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당장 회장에게 통역해라. 왕자가 지분 80%를 가져간다고 사실대로 말하란 말이다. 임기만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회장 앞에서 그 말을 뱉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장이니까요. 천억만 회장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임기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봐, 임이사. 왕자님이 뭘 하시는 건가? 임기만은 대답 대신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비굴한 침묵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쾅! 살만 왕자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와 물잔들이 요란하게 튀어올랐죠. 왕자의 경로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내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쳐? 나를 파렴치한 공범으로 만들 생각이었나? 천만석 전무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에게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죠. 왕자님, 왕자님, 위 아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하지만 왕자는 벌레를 보듯 차갑게 그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꺼져라. 천만석이 볼품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왕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두 손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찌익.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자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천만석의 얼굴 위로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허무하게 흩날렸죠. 더러운 혀를 가진 자들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왕자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하지만 왕자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천하라를 바라보았죠. 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왕자가 아라에게 다가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하라. 네, 왕자님. 네가 아니었다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질 뻔했다. 왕자는 품에서 금박이 박힌 명함을 꺼내 아라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선언했죠. 제대로 된 투자를 원한다면 사기꾼들을 다 치우고 정직한 사람을 보내시오. 그때는 저 늙은 회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줄 아는 네가 나를 상대해라. 이게 내 조건이다. 왕자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죠. 회의실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임기만과 천만석, 눈처럼 쌓인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그리고 서로를 마주본 채 서 있는 천억만 회장과 천하라. 천억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혀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아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천하라.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쳤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던 어린 손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너, 정직이.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아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천정직의 딸입니다. 회장님이 버린 그 아들의 딸입니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짓의 폭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천하라는 왕자가 준 명함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멈춰있던 복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천하라는 다짜고짜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랑 같이 가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천억만 회장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검은색 벤츠 리무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아라가 내민 주소를 본 운전기사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성북동 재개발 구역 아닙니까? 길이 좁아서 차가 들어가기 힘들 텐데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주세요.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죠.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 차는 강북의 좁고 가파른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천억만 회장은 차마 손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10년 동안 정말로 내가 가라고 했던 그 사막 현장에만 있었던 게냐? 천하라는 창밖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시키셨잖아요. 감옥 가기 싫으면 내 눈 안 띄는 사우디 현장으로 꺼져라. 거기서 평생 속죄하며 쥐 죽은 듯 살아라. 아빠는 그 말을 유언처럼 지키셨어요. 천억만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미련한 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들면 못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왔어야지. 나는 홧김에 그놈 정신 좀 차리라고 보낸 것인데 회장의 목소리가 후회로 얼룩졌습니다. 아라가 물기 어린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빠한텐 거기가 유배지가 아니라 회장님 땀이 서린 곳이었으니까요. 본사 지원도 다 끊긴 폐쇄된 현장에서 그 모래폭풍을 다 받아내셨어요. 언젠가 회장님이 이제 됐다, 고생했다며 불러주실 날만 기다리면서요.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미련한 놈이, 내 아들이 그렇게 10년을 버티다 병을 얻은 게야? 네.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대요. 아빠를 사지로 내몬 건 바로 회장님이세요. 차 안에는 회장의 억눌린 신음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베푼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했던 유배가 실은 아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때 차가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천하라가 먼저 차 문을 열고 내렸죠. 회장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앞에는 가로등 하나 깜빡거리는 어두운 골목길과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아빠가 저기 계세요. 아라가 가리킨 곳은 언덕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천억만 회장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죠. 아라가 앞장서서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쪽이에요. 조심하세요.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손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회장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방 안은 좁지만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 쓸고 닦은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낡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외풍은 막을 수 없었는지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환자용 침대, 그리고 그 위에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천억만 회장은 홀린 듯 침대 마트로 다가갔죠. 이불 밖으로 나온 앙상한 손목. 한때는 누구보다 듬직했던 아들의 손이 지금은 핏줄이 다 비칠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정지가. 그 목소리에 잠들어 있던 천정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아갔죠. 그리고 눈앞의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는 순간 그의 산소 마스크 안쪽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려 애쓰며 쉰 목소리로 불렀죠. 아버지. 천억만 회장은 그대로 침대 옆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지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널 그 지옥으로 보냈다. 내가 널 죽였어. 회장이 앙상한 아들의 손을 잡고 오열했죠. 천정직은 힘없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으로 손을 밀어 넣었죠. 피 묻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어요. 낡은 가죽 수첩과 작은 USB였습니다. 아버지, 이걸. 정직이 마지막 힘을 짜내 수첩을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사를 지키세요. 만석이가 동생이 꾸민 일입니다. 이 안에 놈들이 사우디 유령 회사로 빼돌린 10년치 장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정직이 발작적으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쿨러. 입에서 선홍빛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와 하얀 이불을 적셨죠. 아빠. 천하라가 비명을 지르며 젖은 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냈습니다. 천정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짓으로 딸을 안심시켰죠. 정직아, 조금만 참아라. 병원 가자. 천억만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해서 모셔온 거예요. 아라가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도 가야 한다. 내가 살린다.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살릴 거야. 회장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들을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지친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죠. 회장이 비틀거리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지만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내 아들이다. 내가 업어야 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들을 업으려는 그 처절한 모습. 그 순간 아라의 입에서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호칭이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라는 얼른 달려가 휘청거리는 회장의 등을 받쳤어요. 회장은 기어이 아들을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사지로 내몰았던 아들의 몸이 너무나 가벼워서 천억만 회장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골목 아래서 기다리던 운전기사가 고함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온 것이었죠. 회장의 등에 엎인 채 축 늘어진 천정직을 본 기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어서 비키십시오. 기사가 재빨리 천정직을 받아 등에 업었습니다. 회장은 빈등이 허전했지만 지금은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였죠. 조심해라. 아라야. 문 열어라. 어서. 기사의 등 뒤로 천억만 회장과 천하라가 쫓아 내려갔습니다. 천하라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낡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달렸죠. 10년 만에 세 사람은 비로소 회장과 직원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 병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리무진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기사가 튀어나갔죠. 그는 뒷좌석 문을 벌컥 열고 축 늘어진 천정직을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비켜요. 응급 환자입니다. 의사 선생님. 기사의 고함 소리에 의료진이 이동식 침상을 끌고 달려나왔습니다. 천억만 회장과 천하라도 숨을 헐떡이며 그 뒤를 따랐죠. 제발 살려주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회장의 절박한 외침이 응급실 복도를 울렸습니다. 천정직을 침상에 눕히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냈죠. 산소 포화도 60% 미만.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즉시 소생실로 이동해. 기도 삽관 준비하고. 의사의 다급한 지시와 함께 침상이 복도 저편으로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천억만 회장이 비틀거리며 쫓아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앞을 막아섰어요.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해요. 지금 들어가시면 진료에 방해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쾅! 처치실 문이 닫히고 진료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천억만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차 안에서 아들이 쥐어준 피 묻은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10년 동안 아버지가 유배 보낸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찾아낸 진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4년 5월 사우디 페이퍼 컴퍼니 송금 내역. 천만석 전무개인 비자금 은닉 계좌. 글씨마다 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함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미련한 놈. 이걸 찾으려고. 이 애비한테 결백을 증명하려고. 내가 가라고 한 그 지옥에서 10년을 버틴 거냐. 천하라가 조용히 다가와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알아야. 내가 죽였다. 내 아들을 내가 사지로 내몰았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쫓아냈는데 그 아들은 목숨 바쳐서 내 회사를 지키고 있었구나. 회장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드디어 처치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분? 천억만 회장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예, 접니다. 제 아들. 정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려서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라도 보시죠.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천하라가 입술을 꽉 깨물며 회장을 부축했죠. 할아버지, 가요. 아빠 기다리시잖아요. 가셔야죠. 잠시 후 중환자실 안.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들리는 조용한 병실에 2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천정직은 온갖 튜브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회장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직아. 그 목소리에 천정직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정직은 눈물범벅이 된 아버지를 보고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힘겹게 달싹거렸습니다. 아버지. 천억만 회장은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애비 왔다. 정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멍청해서 너를 그 사막으로 내몰았어. 내가 죄인이다. 회장은 아들이 준 수첩을 들어보이며 목이 메어 말했죠. 이 장부 다 봤다. 네가 옳았어. 네가 다 맞았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기만 해라. 내가 다 바로잡을게. 천정직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 편안한 표정이었죠. 그는 옆에 서 있는 딸 아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라야, 할아버지 잘 모셔라. 우리 아라는 사막의 별이니까 길 잃지 말고. 정직의 눈이 다시 스르르 감기려 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비상구 계단.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천만석이 심어놓은 부하가 뒤를 밟고 있었던 거죠. 네, 전무님. 지금 확인했습니다. 천정직 씨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천만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있다고? 확실해? 네. 그리고 방금 회장님이 병실에서 나오셨는데 손에 낡은 수첩 같은 걸 들고 계셨습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장분이 결백이니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병원 주차장 검은 세단 안. 전화를 끄는 천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첩, 장부, 젠장. 형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이대로면 끝장이야. 아버지가 장부를 보셨다면 난 감옥행이고. 천만석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임기만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이, 임이사. 지금 당장 사람 풀어. 오늘 밤 안으로 형 숨통 끊고 아버지가 가진 수첩 뺏어와. 실패하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 알았어? 전화가 끊어지고 천만석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형, 미안해. 근데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지. 왜 다시 나타나서 날 귀찮게 해. 중환자실에서는 뒤늦은 화해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병원 밖 어둠 속에서는 끔찍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마지막 비극이 천하라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밤 10시. 폭우가 쏟아지는 병원 지하 주차장은 물속처럼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구석진 기둥 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숨죽이고 있었죠. 잠시 후 젖은 우산을 든 임기만 이사가 승합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칠가방이 들려 있었죠. 차 안에는 흉터투성이 얼굴의 남자가 껌을 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임 이사. 오는 길에 보는 눈이 많아서. 임기만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지퍼를 열자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드러났죠. 계약금입니다. 나머지는 일 끝나면 2배로 드리죠.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의뢰 내용은 확실합니까? 깔끔하게 의료사고처럼? 그래요. 절대 타살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나 호흡부전, 그런 걸로 처리되어야 해요.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 마쇼. 우린 프로니까. 먼저 전기실 손봐서 정전시킬 겁니다. CCTV도 다 먹통될 거고. 비상발전기 돌아가기 전 딱 5분의 틈이 생기죠. 그때 의사 가운 입은 우리 애가 들어가서 주사 한 방이면 끝납니다. 임기만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라 병동이 제일 어수선할 때죠. 남자가 뒷좌석의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준비해. 흰색 의사 가운과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 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품속에는 차가운 주사기가 숨겨져 있었죠. 밤 11시. 중환자실 301호. 천하라는 아버지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억만 회장은 아까 탈진하여 VIP 병실로 옮겨진 뒤였죠. 삐삐.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잠결에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의 붉은 작동 불빛이 파르르 떨리더니 툭 꺼져버렸습니다. 아라의 눈꺼풀이 번쩍 뜨였죠. 뭐지? 건설 현장에서 수천 번의 위험을 감지했던 그녀의 야생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라는 숨소리를 죽이고 병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의 작은 유리창으로 복도를 내다보았죠. 복도의 CCTV들이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을 몰고 오는 것처럼요. 단순 고장이 아니야. 누군가 오고 있어.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저벅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묵직한 구두 굽소리.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죠. 아라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하지만 소리 없이 휠체어를 문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철제 보조 침대까지 밀어 문을 막았죠. 아라야. 무슨 일이냐?
잠에서 깬 천정직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아빠, 쉿. 아무 말씀 마세요. 괜찮아요. 아라는 병실 구석에 있는 붉은색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문 뒤에 바짝 붙어 섰죠. 밤 11시 15분. 병원 전체의 불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복도에 붉은색 비상유도등만 핏빛처럼 켜졌죠. 바깥에서 간호사들의 비명과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전이야? 전기실에 연락해. 비상발전기 왜 안 돌아가?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301호 문 앞에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아라는 문 뒤에서 숨을 멈췄죠. 달그락.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문인데도 열리지 않자 밖에 인기척이 당황한 듯 했죠. 덜컹 덜컹. 문이 휠체어와 침대에 걸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라가 짐짓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억지로 상냥함을 가장하며 대답했죠. 아, 당직 의사입니다. 환자분 상태 체크하러 왔습니다. 아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의사라면 문이 안 열리면 문이 왜 이래? 라고 묻거나 간호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들은 억지로 문을 밀려고 하고 있었죠. 지금 주무세요. 나중에 오세요. 급히 투여해야 할 약물이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시죠. 아니요.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오세요.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죠. 눈치 깠나 보네. 부숴버려.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살기등등한 목소리였습니다. 쾅, 쾅. 건장한 사내들이 몸으로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문 뒤에 쌓아둔 휠체어와 보조 침대가 덜컹거리며 밀려나기 시작했죠. 천하라는 소화기를 고쳐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대 못 들어와. 아빠는 내가 지켜. 밖에서는 천둥이 쿵쾅거리고 안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짐승들의 몸부림이 계속되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병실 안은 고립된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끼익, 끼익. 억지로 문을 뜯어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정전된 병실을 울렸습니다. 문 앞에 쌓아둔 휠체어와 침대가 요동쳤죠. 천하라는 붉은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고 하얗게 질린 손으로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쾅! 마침내 문고리가 뜯겨나가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바리케이드가 무너지자 붉은 비상등 불빛을 등지고 건장한 사내 셋이 난입했죠. 의사 가운을 걸쳤지만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이 계집애가. 선두에 선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라가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남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좁은 병실 안이 순식간에 하얀 분말로 뒤덮였죠. 내 눈. 콜록. 뭐야 이거. 앞장섰던 남자들이 시야를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아라는 소화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옆에 있던 쇠로 된 링거 거치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아라는 온 힘을 다해 쇠기둥을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치대가 한 놈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프로였습니다. 분말을 뒤집어 쓴 채 덩치 큰 놈 하나가 아라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죠. 이 독한 계집애가. 아라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벽으로 밀려났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죠. 놈이 아라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습니다.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쿵. 침대 쪽에서 무언가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정직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그가
딸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산소호흡기를 뜯어내고 침대에서 몸을 던진 것입니다. 바닥을 기어온 정직이 떨리는 두 손으로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때릴 힘도 없었지만 그는 온몸의 무게를 실어 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그의 입가에는 붉은 거품이 일고 있었죠. 이거 안 나? 늙은이가 돌았나? 사내가 정직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죽어가는 아비의 악력은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빠, 안 돼. 아라가 울부짖으며 다시 달려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다급하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실 입구에서 망을 보던 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튕겨 들어와 바닥에 처박혔죠.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살만 왕자의 경호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괴한들을 제압했죠. 아라를 위협하던 놈의 팔이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팀장이 아라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 없습니까? 누구세요? 아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살만 왕자님의 경호팀입니다. 왕자님께서 사기꾼들이 내 파트너를 해치고 증거를 없애려 할 테니 감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놈들의 차가 병원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뒤따라왔습니다. 그제야 아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때마침 병원 전체의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형광등 불빛이 아수라장이 된 병실을 비췄죠. 하얀 소화기 분말이 눈처럼 날리는 가운데 천하라는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에게 기어갔습니다. 아빠, 아빠, 정신 차리세요. 천정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딸의 얼굴을 확인하느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라야, 괜찮니? 안 다쳤어? 아라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빠, 바보같이 왜 몸을 던지셨어요?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의료진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세상에, 환자분 상태 확인해. 빨리 침대로 올려. 간호사들이 급하게 천정직을 들어 올리고 다시 산소호흡기를 채웠습니다. 곧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을 가득 메웠죠. 잠시 후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경호원들에게 끌려오던 임기만 이사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다 병원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왕자의 경호팀에게 붙잡힌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천억만 회장이 링거대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회장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임기만이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임기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오해? 내 아들 호흡기 떼라고 지시한 게 오해냐? 니놈 입으로 다 불어라. 만석이가 시킨 짓이라고.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임기만을 뒤로하고 엉망이 된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부서진 문짝, 바닥에 흩어진 하얀 가루,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과 그 곁을 지키는 손녀. 정지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하라가 고개를 들어 엉망이 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 제가 지켰어요. 천억만 회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길고 잔인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일조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소집된 주주들로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단상 위에 선 천만석 전무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고 있었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빨리 회장 자리를 뺏어야 했으니까요. 자,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회장님께서는 치매가 심해져서 가족도 못 알아보십니다.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어요. 노망난 노인니가 회사를 망치게 둘 겁니까?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치매라니? 회장님이? 정말이야? 그래서 요새 안 보이신 건가? 천만석은 분위기가 넘어왔다 싶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안건을 올립니다. 천억만 회장을 해임하고 유일한 아들인 제가 새 회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찬성한다고 손드세요. 빨리요. 그는 거의 주주들을 협박하고 있었죠. 자, 반대 없으시죠? 그럼 제가 회장이 된 걸로. 의사봉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드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죠. 그곳엔 천억만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링거대도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단상 위의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휠체어를 탄 천정직과 휠체어를 미는 천하라가 있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천정직 부사장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살아 돌아온 거야? 천만석의 손에서 의사봉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형, 천하라가 휠체어를 밀며 단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주주들이 길을 비켜주었죠. 단상 바로 아래 도착한 아라가 마이크를 뺏어들고 천만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삼촌, 아니, 살인 미수범 천만석 씨, 도망갈 시간 벌려고 회장 자리 훔치려던 거 너무 티나는데요. 무슨 헛소리야. 경비원, 당장 이 미친 것들 끌어내. 천만석이 악을 썼지만 경비원들은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했죠. 천하라는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주주 여러분, 새 회장이 되겠다던 사람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세요.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젯밤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괴한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뒤이어 임기만 이사가 경찰에 끌려가며 울부짖는 영상이 재생되었죠. 천만석 전무가 시켰어요. 형님 숨통 끊어놓으라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영상 속 임기만의 자백이 강당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의 경악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살인교사, 친형을 죽이라고 했다고? 저런 짐승 같은 놈이 회장이 되겠다고 설친 거야? 천만석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 믿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하지만 천억만 회장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만석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천만석의 고개가 획 돌아갔죠. 네 형은 네가 보낸 나쁜 놈들한테 죽을 뻔하면서도. 회장은 품에서 피 묻은 장부를 꺼내 천만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끝까지 이 장부를 지켜서 회사를 살리려 했다. 그런데 넌 아비를 치매 환자로 몰고 회사를 꿀꺽할 궁리를 해? 네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괴물이야. 천만석이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천만석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컹. 천만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천만석이 발악하며 끌려나갔지만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천억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제가 눈이 멀어 10년 동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큰아들을 사지로 내몰고 범죄자를 옆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회장이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천정직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천정직은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10년을 버티며 이 회사의 정의를 지켰습니다. 제 유일한 후계자는 천정직입니다. 그리고 회장의 시선이 천하라에게 머물렀습니다. 쓰러진 아비를 대신해 무너져가는 회사를 구한 제 손녀 천하라가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주주석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곧이어 대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천하라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천정직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사우디의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된 10년의 전쟁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찰칵. 주주총회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는 재벌 3세 신데렐라 천하라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천하라 씨, 여기 좀 봐주세요. 10년 만에 부친의 누명을 벗기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천하라는 병원 보안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로비를 지나고 있었죠. 벽걸이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조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한 천하라 씨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화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알아야. 내 딸 알아야. 기자들 사이를 뚫고 화려한 꽃바구니를 든 50대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 짙은 화장, 그리고 목에 주렁주렁 건 금목걸이. 누가 봐도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사람이었죠. 보안 요원이 막아서려 하자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비켜요. 내가 제 엄마예요. 15년 만에 만난 내 딸이라고요. 엄마. 기자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특종감이거든요. 아이고 알아야. 엄마가 왔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여자는 보안 요원을 밀치고 아라에게 달려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찰칵, 찰칵. 아라는 차가운 눈으로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얼굴보다 훨씬 늙고 탐욕스러워졌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15년 전 도박 빚만 남기고 도망갔던 여자. 누구세요? 아라가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더 크게 울먹였죠. 나다 엄마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흑흑.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천하라 씨, 어머니가 맞습니까? 눈물의 모녀 상봉인가요? 분위기가 감동 스토리로 흘러가려는 찰나, 천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안 팀장님. 네, 이사님. 이 잡상인 업무 방해로 경찰에 넘기세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잡상인? 아라야,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엄마라뇨. 아라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호적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가짜야? 돈 보고 접근한 사기꾼인가 봐. 여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라가 기자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유명해지니까 별별 사기꾼이 다 꼬이네요. 인터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과 여자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야, 천하라, 너 나 모르쇠 할 거야?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아라가 보안 요원에게 손짓해 여자를 잠시 멈춰 세웠죠. 기자들이 물러가고 구석에 둘만 남게 되자 여자는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독한 년, 핏줄을 모른 척해? 네가 재벌 3세 됐다며? 회장 손녀라며? 낳아준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콩고물이라도 좀 떼줘.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 천하라는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가슴팍에 툭 던졌죠. 어머. 여자가 허겁지겁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대했던 돈다발 대신 색이 바랜 종이 뭉치들만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여자가 종이들을 훑어보다가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빌린 사채 내역들, 그리고 그것을 갚았다는 수많은 영수증들이었죠. 당신이 15년 전에 도박하느라 아빠 명의로 빌려 쓴 돈, 그리고 그 이자들. 아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쫓겨나서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10년을 버티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병을 키운 이유가 뭔지 알아? 여자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버는 돈 족족, 당신이 싸질은 이 빚 갚느라 그랬어. 언젠가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빚쟁이들이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당신의 그 더러운 빚 나한테 상속 안 시키려고. 아라가 여자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지키려고 그 사막에 남았지만 아빠를 병들게 한 건 모래바람이 아니야. 바로 당신이라고. 여자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핏줄인데. 내가 널 낳았는데. 천하라는 여자를 비웃듯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 사막에서는 모래폭풍이 불어닥치면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고. 뭐, 그게 무슨. 당신이 우리한테는 그 모래폭풍이었어. 그냥 닥치고 견뎌야 하는 재앙.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지옥. 아라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근데 봐. 이제 폭풍은 끝났어. 나는 살아남았고 당신은 그냥 흩어지는 먼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꺼져. 내 사막에서. 여자는 아라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땐 정말 먼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아라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끌어내세요. 이거 나. 야, 천하라. 아라야.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꽃바구니가 짓밟혔죠. 여자가 사라진 로비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천하라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폭풍은 지나갔으니까요. 아라는 VIP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천정직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을 떴습니다. 창백하지만 편안한 얼굴이었죠. 우리 딸, 왔니? 네. 기자들이 많아서 좀 늦었어요. 별일 없었고? 천정직이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라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별일 없었어요. 그냥 모래바람이 좀 불었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가짜들은 모두 사라지고 병실엔 따스한 햇살과 진짜 가족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후, 일조그룹 본사, 전무이사 집무실, 26살의 천하라는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전무이사 천하라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책상 위 모니터에서 화상회의 알림음이 울리고 살만 왕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아랍 스타일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평화가 당신에게, 천하라 전무. 아라가 자연스럽게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도 평화가, 살만 왕자님.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덕분에요. 당신이 추천해준 새 시공사들은 아주 정직하더군요. 백지장부나 유령 회사 같은 건 없어서 마음에 듭니다. 살만 왕자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 일조그룹이 메인 파트너입니다. 당신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왕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전무, 사우디에는 언제 다시 올 겁니까? 당신의 제2의 고향이잖아요. 아라가 책상 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래바람을 맞으며 찍었던 과거의 사진이 아닌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최근 사진이었죠. 글쎄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켜야 할 오아시스가 생겼거든요. 왕자는 그 뜻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사막의 별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군요. 축하합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고 아라는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니까요.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천억만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텃밭에는 서툰 솜씨로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나고 있었죠. 어이구, 허리야.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먼. 회장이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자 대문 밖으로 아라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차에서 내린 아라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고 천정직이 내렸죠. 그는 여전히 마른 체구였지만 1년 전처럼 산소호흡기는 없었습니다. 폐 기능이 많이 회복되어 안색이 훨씬 편안해 보였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천정직이 느리지만 제 발로 걸어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래, 왔다. 내 새끼들 왔다. 들어오너라. 밥 다 됐다. 작은 주방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요리도 비싼 뷔페도 아니었죠.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자, 들자. 식기 전에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두부와 호박을 듬뿍 떠서 아들의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정지가 많이 먹어라. 아직도 이렇게 말라서 원. 네, 아버지. 아버지도 드세요. 천정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폐가 완전히 낫지는 않아 가끔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맛있게 밥을 넘겼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밥을 먹던 천억만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지가. 네, 아버지. 내가 평생 너한테 묻지 못한 말이 있다. 천정직이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매출 얼마 올렸냐? 계약 따냈냐?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봤지.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은 먹었냐? 이 쉬운 말을 한 번도 못 해줬구나. 그 먼 사막으로 내쫓아놓고 밥은 굶지 않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걸 안 물어봤어.
회장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천정직은 말없이 밥을 한술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고 삼킨 뒤 담담하게 대답했죠. 맛있네요, 아버지. 10년 만에 집밥 먹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용서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라는 눈물을 꾹 참으며 웃었습니다. 자, 다들 얼른 드세요. 다 식어요. 그래, 먹자. 밥심으로 사는 거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죠. 아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지만 집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돈과 복수, 그 차갑고 뜨거웠던 10년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그곳엔 이제 보글거리는 찌개 냄새와 편안한 웃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천하라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오늘 밤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가장 평범해서 가장 따뜻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